대체로 빌런거리입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학과가 사실상 학과 평가의 위기라는 때문에 김철 교수님이 사실상 좀 많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3명의 학생이 왔는데 3명? 한 명만 남았습니다. 편입생. 네. 그래, 근데 한 명의 학생이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4학년까지 했는데 얘가 전공 필수를 못 들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코스메틱 사이언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융합 전공의 이수학 시점이 60학점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전공으로 좀 하면은 국가목만 대체를 받으면 졸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학생을 대체 과목으로 인정을 해줄 거고 안 해줄 거다. 학과에 검토를 해서 그 인정이 되면 졸업을 시키는 거고. 못 듣는 과목이 뭐예요? 지금 필수 과목인데요. 필수라죠. 무기화학하고요. 물리화학 2입니다. 물리화학과 필수예요? 물리화학 2. 물리학 완도요? 네, 완투. 원투 필수입니다. 완은 필수예요. 근데 투는 필수 아닐까요? 아니 왜냐면은 저희 졸업이 이제 스템 사업단 지나고 나서 저희가 전공 필수가 18학점인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물리 2랑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2가 더 들어왔어요. 스템 과목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기화학 완하고 제 기억으로는 이승호 교수님이 이게 물리학 2를 물리화학 전공 제가 필수로 넣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었던 여러 거. 가지 이렇게 찾아봤는데 내가 주장했다고? 여기 보시면 의견을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성적 측면에서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을 사실상 우리가 필요해서 얘를 갖다 편입을 시켰는데 무슨 거예요? 아니 다른 데서 다른 학교에서 편입해 왔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특기생으로 했는데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를 와라해서 우리 과를 와라해서 편입을 시켰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거기서 오정동에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학 전공으로 하게 되면 따라가는 것도 따라가는 건데 그 연습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학과에서 대체과목 인정해주면 졸업하는데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교수 회의에서만 오케이를 하면 문제 없어요. 궁금한데요. 지금 아까 카톡에서는 물리학 원은 언급이 없으셨거든요. 그걸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2학기 물리학 원 듣는다고 돼 있어요. 2학기. 예, 지금 듣고 있습니다. 물리하고 제 수업인데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들어오고 인사도 했다고. 네? 교수님한테 인사도 했다고. 아, 그래? 아니 학생이 많으니까 부담분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니 애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운동선수가 잘 안 생겨가지고 축구 선수야? 그럼 난 얘한테 축구를 배워. 깔끔하게 생겨가지고. 그래도 축구 선수여가지고 그래 이 없으면은 그냥 통과 우리가 필요할 때 저기하고 저기 또 대통령 얘기하면 필요 없다는 거 팽시킬 수 있는 거고.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노화학 3학점을 무기완에 대체한다는 게 어떤 무기화 그걸 대체를 해내는 거예요. 나노 화학을 무기화하고 안 해요. 무기화학 완이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과목이니까 나노는 아닌데 이걸 필수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거기 제목이 대체 과목 인정입니다. 그러면 이 없으면 통과되는 것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제일 인간과 과학이 물리화학 인간과 과학 필수. 물리학이 술을 대체하니까 김승준 교수님이 이게 좀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렇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목이 있는지 다른 과목을 내가 거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전선 과목 중에 옮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선 편하네요. 바이오 데이터 과학 아니면 과목이 있는 게 지금으로는 이거고 이거 하면 그걸 못하는 그런 지금 네. 판단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음 학기 때. 다만 한 학기 더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에게는 좀 굉장히 중요한 아니면 지금 듣고 있는 환경과 연관이 있거든요. 전선이. 그러니까 물리학 2에 좀 무리한도가 좀 낮겠다는 건데 인간과 과학 기술이 전선이
강의생 그 전선 교양 아니에요? 코스메틱.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전공으로 졸업하니까 다전공의 전선이 되는 거죠. 코스메틱 쪽에서는 전공을 했어요 그걸? 이게 그래서 전공 선택이에요. 전선가 다른 데서는 교양인데? 네. 문제가 없네. 문제가 없네. 그냥 이제 형식적인 걸로 전선 과목이니까 이걸 전피를 대체한다.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제도가 있는 모양인데. 저렇게 교수에서 통과되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게 인간과학 기술이 다른 데 교양을 있고 이거 진로 코스메틱은 진로학교 이거는 끝나고 전선이라고 이쪽으로 생각할 들어갈 건데 건데. 학습은 그 이번 확실히 달라지는 들어요. 거가 확인이 돼요. 근데 코스메틱 전공을 우리 과의 전공으로 대체가 돼요? 그것도 이상하네. 어떤 거예요? 인간과학 기술이 코스메틱 전공이라면서요. 아니 다전공으로 들어간대요. 이거가 과학기술 코스메틱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코스메틱에서는 전선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전선이 코스메틱. 전선이죠. 근데 이 학생이 지금 소속이 화학과 소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학과의 다전공이라고 해도 다전공 하려는 거잖아요. 코스메틱 사이언스 다전공 학생이에요. 네. 해도 다전공이라고 해도 해도 이쪽 전공 얼마 36? 그러니까 얼마 이쪽 전공 얼마 해서 다전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 전공의 일부를 못 들어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쪽에 이쪽 전공의 전공을 이쪽 과목에서 이쪽 전공에서 가져와서 대체를 한다는 게 그게 합리적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은 외부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입학을 할 때 교수회의에서 대체를 해준다 다 됩니다. 교수회의에서만 통과하는 뭐든지 대체 과목으로. 무슨 말씀인지 그건 그거 이해했는데 얘기해요. 그건 다른 학교에서 올 때고 이건 지금 다전공이란 말이에요. 이 학교에서 다전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전공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쪽 전공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실제 좋은 지적인데 한번 얘기해야 그게 학사를 했을 때 학사에서 뭐 이상할까? 그걸 한번 문제고 문제고 하나 특히나 이 과목은 거의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전 학과에 지금 교양으로 돼 있는 과목인데 화학과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화학과 화학과가 부족한데 전공 필수가 부족한 건데 이게 화학과의 전공 선택을 들어서 그걸 필수 인정해달라라는 거죠. 그래야 지금 그러면 상황- 그러면 네, 그 그러면 상황인 이해가 돼. 거예요. 합리적이고 좀 그러면 네, 그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이제 바이오학, 데이터과학 때문에 코스메틱은 다 채웠대요. 그러니까 네. 다 채웠기 때문에 남는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가져오려고 한 것 같아요. 학과장님 얘기. 내가 그냥 바꾼 거예요 일리로. 남는 거 하나를 이쪽으로 넘겨서 주려고 하는데 아니 그게 그런 생각은 없었고 그냥 이거 좀 제일 그래도 비슷한 게 이거다라고 생각. 그러면은 지금 유일하게 화학과의 전산이 나도 바이오 화학과. 데이터 과학. 근데 화학과가 뭐겠지? 그러면은 화학과 과목이긴 하고 코스메틱 과목이긴 한데 코스메틱 다 채웠다면 나노화학을 무기화학으로 대체를 하고 화학으로 그냥 하면 되죠. 화학을 부족하니까 이거 나노화학을 무기화학으로 대체를 하고 그 바이오 데이터 과학인가요? 그걸 물리화학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없으면 바이오가 하겠습니다. 바이오화 데이터화 너무 어려워. 바이오화 데이터화 여기 보면 이제 환경과 에너지라고 지금 이게 그 화학과 전공 선택하고 그러거든요. 이거 입시를 해주는 강연시니까 무기화학을 이쪽으로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나노가 모양새는 나는 아까 물리화학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야. 물리를 무기화가 안 된다. 모양새가 좀 물리는 바이오와 데이터 과학하면 물리는 된다는 것 같아요. 데이터 쓰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 그러면 이걸로 하는 걸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해서 그래서 나한테 오늘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저기고요. 이제 환담입니다. 간담회. 간담회. 정상회담 사실까지 해야지. 말하는 거 아니죠? 간담회. 정상회담 해야지 왜 간담회를. 자, 첫 번째 30분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새우 안 먹으러 가요. 새우. 새우요?
갑시다. 대학으로 갑시다. 대학로 아, 연예인가요? 소금구이 얘기한 그 저기 홍 뭐야 거기 홍 무슨 상이야? 홍도. 말고 남당항? 말고 남당 말고 저 홍 충청도 저기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은 어떻게 했어요? 며칠이에요? 다음 주 7일이요. 감축으로 안 될 것 같아. 7일. 뭐 이것저것 이런 며칠이에요 금요일이? 금요일이 7일이요. 10월 7일. 7일은 곤란한데 저기 그럼 찍어봐. 8일날 이사 이사 가세요? 어. 잠깐만. 들어가죠. 그러면 놀래라. 14일 14일은 어떻게? 14일. 지금 어디 뭐 하자는 대학 먹으러 가야 돼. 대화 먹으러 가요. 그럼 이게 시즌이 지나가 버린다. 수업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럼 14일은 픽스를 합시다. 수업 있는 몇 시에 분들 가실 건데요? 저 수업- 점심때쯤 도착하게끔 하니까 10시쯤 출발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수업 끝나고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12시에 저랑 가시죠. 금요일은 못 갑니다. 세미나가 있어. 금요일날 못 가요? 이리저리 저기를 아니 저는 시간 맞추기 저는 쉽지 거기서 바로 서울로 가야 되니까. 하게 따로죠. 네. 왜 시간만 그러니까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에다 내려드릴까요? 않아요. 하루를 빼기가 어려운 수업을 그래? 뭐하고 그럼 그럼- 철하고 빼 우리 네, 그럼 일단 14일은 픽스를 아니, 해놓고 저는- 수업 언제신데 몇 시신데요? 아 수업 끝나고 아니, 저녁에도 또 무슨 금요일 있잖아요. 저녁에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전까지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개인적인 스케줄을 일찍 없고. 희생을 하고 와야지 먹는 거지. 자기 개인 스케줄을 희생 안 하고는 못 먹는 거지. 알았습니다. 일단 그럼 14일로 픽스를 해놓겠습니다. 거기가 멀어요. 그렇잖아. 저 저녁 그래. 저야 아. 2시간이면. 김일희 교수님 14일날 픽스했으니까 저는 좀 밟으니까. 한번 대화 바로 가주세요. 아 저는 그럼 홍이 어디? 교수님 좀 운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밟으면 사고 나는데. 홍원. 뭐 장담하기 밟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가서 그거 1년이면. 난 홍원하는 거 2년. 기억하는데. 제일 조심해야 돼. 2년, 4년 사이. 원래 대화가 낫잖아. 초보의 그 긴장감을 사라지고 이제 운전이 익숙해지고 이제 한번 밟아볼까 하는 것이죠. 그걸 사고 많이 나요. 자, 두 번째 밟고 있어요. 아 잠깐만요. 14일 픽스. 지금 갈등이야. 그러니까 근데 말해서 아니 갈등이 아니고요. 아니 너무 이렇게 막 몰아쳐가지고 이 회의를 끝내시려고 그러시는데. 아니 이거 감사합니다. 간담회를. 간담회를 48초 만에 끝내시려고 그러는데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하세요. 여기 14일 여기 대학으로 만나고요. 또 포장 좀 부탁드리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고려해 왜 웃으세요? 아 이거 개그로 들으셨나? 진심인데. 진심으로 듣는 진심으로 웃고 있어요 지금. 진심으로 웃고 있어 지금요. 아 이사하신다면서요? 그럼 소장 다 해달라고요. 그럼 14일로 확정? 근데 14일이면은 지금 대하철이 좀 지나지 않아? 7일로 또. 죄송합니다. 7일로 가요. 괜찮아요. 그냥 5일로, 아니 그냥 5일로 가면 안 돼요? 5일로? 다시 7일로 해요. 안 됩니다. 오히려 안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대화가 끝났고 두 번째 또 먹는 거 있어요? 이게 런치예요? 대하 먹으러 점심 먹으러 가는 거예요? 1시, 뭐 4시쯤 먹는 거 이런 거는 안 되나요? 2시, 되는데 2시였거든요. 출발이 몇 시야? 10시요. 점심 먹고 10시 출발하시는가? 아 먹고 출 그럼 저녁이네. 뭐 저녁 해도 돼. 그 이게- 4시나 5시에 먹으면 돼. 와야죠. 나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니었나? 아 아메리카노. 물론 저 김우진 교수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실험 픽스를 좀 아침은 좀 힘들 것 같아. 그럼 좀 일정으로 잡아서. 네. 그럼 점심 좀 쉬었다. 그러겠습니다. 그럼 점심 사고 대화 사고. 예 교수님이 쓰는 그럼 점심 먹고 네. 가는 걸로? 네. 점심 먹고 카페 맛있는 데서 먹고 가가지고 딱 먹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 엑셀 파일. 우유 있는데.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12월에 또 모집단이 평가를 합니다. 모집단이 평가. 10월 14일이요? 12월에. 아니, 10월 14일 금요일 날 가는 거죠. 네. 자 모집단 굉장히 중요한데 모집단이 평가를 해서 저번에 우리가 학생을 5명을 줄였어요. 근데 이번 때는 저는 제 생각은 5명이 아니라 저기 교양학부로 지금 추천할 것 같아요.
기초학부 만나고 쫓겨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서 그러면 모집 따위가 없어지는 순간에 엄청난 시련이 닥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보니까 12월에 지금 그쪽이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최고가 이제 재학생 충원율이 이게 제일 문제였는데 근데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학생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취업률, 그다음에 신입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율은 뭐 거의 그래도 지금 화학과가 지금 굉장히 꼴찌거든요. 꼴찌에서 세 번째인데 꼴찌라고 봐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이거 반복했는데요. 아니 괜찮아요. 문제 뭐냐면 신입생은 뭐 제 생각 모건대나 배제대 희생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채우는데 네. 1년 지나고 나서 얘네들이 다 반수나 재수를 하는지 그러니까 1학년 이후에 재학생 충원율이 갑자기 급격하게 훅 떨어진 것 같다는 그런 추정을 좀 하게 됩니다. 휴학생도 굉장히 많아졌고 특히 포기생 이 두 이제 자퇴생이랑 휴학생 합친 게 거의 역대 굉장히 많은데 다른 과도 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 친구들이 일단 들어와서 재수나 반수하는 혹은 반수나 재수한다 반수나 학교를 그만두는 케이스가 지금 급격하게 증가해서 결국은 신입생 충원율은 겉으로는 다 채워진 것처럼 보여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긴 한데 이 재학생 충원율이 더 좀 심각하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최종 점수가 89.73일 때 우리 뒤에요. 근데 91.40이나 91.15일 때가 C였다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논것을 해서 2 내지 3점을 벌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재학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율, 그리고 취업률이거든요. 근데 그때 봤을 때 이성광 교수님이 좀 말했듯이 그러다 약간의 지금 취업률이 약간 떨어진 거는 같네요. 어쨌든 근데 제일 이것도 또 평가가 바뀌어가지고 재학생 충원율이 퍼펙트하게 좀 문제가 크거든요. 35%씩 네.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교수님들이 상담 좀 많이 해서 하고 또 취업률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저기를 해서 92점 정도 91.40 지금 91.15 여기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12월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해봤자 딱 두 달 남았거든요. 두 달이고 안 되면은 모집단이 평가 결과가 한 번 더 나오면 제가 봐서는 학교에서 지금 원하는 건 대략적으로 그건 것 같아요. 기초학부를 만들어가지고 20학생 그쪽에다 만들어서 이쪽 모집단이 없애는 게 저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냐면 대학원 하나 더 있죠. 그러고 뭐냐면 실험실도 다 뺏길지 모릅니다. 실험실 나가리 되지 심각한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집 단위가 없으면 제가 코스메틱 사이언스를 해봐서 하는데 모집 단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모집 단위를 어떻게 해야든지 유지를 해야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학과 모집 단위를 유지하려고 하면 지금 최종 점수를 92점 정도를 확보를 해야지 될 텐데 무엇을 이거 띄워드니까 이걸 계속 보시면서 어떻게 올릴 건가를 방안을 저기를 하라는 거거든요. 취업률하고 해서 최종 점수를 가지고서 높여야 된다. 근데 이게 취업률 말씀하신 건 그 전에 이성호 교수님 말씀하신 건 올해 졸업한 애들 이미 졸업한 애들 취업률 지금은 취업률 지금 벌써 모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데이터를 학과에 내려와가지고 올해 2월달 모집한 애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작년에 한 친구들도 들어가나? 작년 친구들은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저도 되게 착각했는데 작년에 졸업한 친구가 집계되는 게 아니라 올해 2월달 졸업한 친구들이 12월달에 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각자 방에 있는 학생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자기들 얘기를 취업을 안 하고 뭐 서류를 받아야 되는 게 있나요?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 되는 거. 4대 부입니다. 창업하시는 분들 회사에다 일단 취업을 시키는. 창업도 한번
그 얘기가 아니죠.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죠. 무지무지하게 복잡해집니다. 이해치 않습니다. 연속으로 구조조정한 데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옛날에는 조금 유예를 한 1년에 해주지 않았나? 한번 구조조정하면. 그런 거 그렇게 저기를 하지 않아요. 여기 봐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연도 이거 조금은 다른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관련되긴 한데 제가 이제 처실에서 들은 게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 홈페이지 이야기 혹시 입학 공고처에서 뭐 얘기 안 들으셨어요? 과장님? 그런 거 못 들었는데. 그래요? 그거 한다고 그러시던데. 하여튼 홈페이지 없다. 그 파이과에 우리 과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던데 그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취업률 얘기하셔서 제가 좀 다른 얘기라고 한 이유가 이 학생 충원에 관련된 얘기라서 근데 그것도 지금 평가에 들어갈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올해는 내년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 지금 수시가 지금 저조하지 않은 저희 과가요. 정시로 넘어가면 조금 위험하고 쉽지 않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입학생 충원될 때 그 홈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학과 홈페이지가. 그래서 학과의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고 그걸 잘하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뭐 홈페이지에서 학과를 안 들어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그걸 홈페이지 개선하도록 지원금도 해주겠다는 얘기 있고 뭐 예전에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업데이트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가 봐요. 학생들이 신입생이 지원할 때 홈페이지를 보고 지원을 많이 한대요. 추세가. 그래서 홈페이지에 뭐 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과를 잘한다고 할 만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업데이트 해놨냐가 중요한데 어떤 과들은 뭐 2017년이 마지막이고 그런 과들도 꽤 있고 그렇지 않은 또 잘하는 과들이 있대요. 대표적인 뭐 일문학번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너무 잘해가지고 과거에 굉장히 낮아가지고 획과할까봐 우려했던 과인데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러시면서 그 얘기를 하셔서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냐면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갈 때 정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안 하고가 홈페이지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 2, 3개월 내에 그거를 좀 노력을 해주십사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법무부처장님이. 그래서 저희 과도 정시가 중요한 과가 됐잖아요. 수시가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1, 2개월 내에 그거 개선을 좀 하는 것이 우리 뭐 아까 말한 지표를 올리는데 꼭 필요하지 않나. 교수님들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저 거기까지는 자세히 제 생각에는 업데이트를 우리 저희가 막 교수님들이 이제 시간 없는데 그걸 다 하기도 그렇고 학과 조급하기 그러니까 우리 학생의 임원들을 또 1학기 때 또 장학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또 1학년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한테 그 잡을 좀 맡겨보면 어떨까요? 아마 그 입학 홍보처에서 학과장님한테 아마 이야기가 반별로 안 갔을지. 네, 학생들은 들은 게 없어요. 가능성도 없고. 아, 그만. 자, 어쨌든 그 들었다 안 들었다. 용납도 아예 그렇죠.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면. 근데 저는 업데이트라고 한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네. 옛날에는 그 우리 화학과 홈페이지로 업데이트를 할 때 저희 김승준 교수님하고 대학원생들에게 맡기고 좀 이렇게 지원을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좀 떨어지니까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현재는 이거는 뭐 교수님들이 할 일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교수님들이 컴퓨터 결국은 이건 돈 써가지고서 결국은 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뺄 거느냐 지금 시간이 있는데 학과 다 끝나고서 정리를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면은 그 우리가 개인돈 장학금에 대해서 빼가지고 학생들에게 그 장학금을 그냥 딱 줘버리고 맡겨버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저기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그거 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저렇게 얼마 해가지고 딱 줘버려갖고 장학금으로
아니 근데 업데이트라는 게 학생들 유인할 만한 콘텐츠를 교수들이 제공을 해줘야지. 아니 그걸 학생한테서 찾아. 제 생각에는 컨텐츠 올리는 거는 지금 우리 올리는 게 만약에 어렵지 않다면 뭐 우리 학교 HN 뉴스라든지 교수님들이 자료를 주면 학생들이 이제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또 한 사람도 지정해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1학기 때 저희가 희망 드림을 많이 줬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안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페이지에서 교수님 사이트로 들어가서 각 교수님 방에 그것도 굉장히 좀 많이 안 돼 있거든요. 통일성 있게. 그래서 뭐 이혜리 교수님 정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개이돈 장학금은 아니 개이돈이란다. 그 학과 발전 기금으로는 오히려 그걸 만드는 데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 학생회 홍보하는 학생들이 SNS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그 하는 학생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교수님들 홈페이지 만드는 거는 조금 이렇게 맡겨봐도 되는 게 제가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냥 저희가 사진 주고 뭐 이렇게만 써달라 하면 이렇게 써줄 수 있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를 맡기고 업데이트하는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니 학생 행사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면은 그래도 제일 우리 이혜리 교수님이 학생을 돼서 저 이렇게 딸려줄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좀 책임 좀 해서 지금 아주 학과가 중요한 얘기니까 제일 잘하실 것 같으니까 이혜리 교수님은 저기 하십시오. 만약에 몇 명을 필요한 학생을 하면은 그 개인전 장학금을 이렇게 뭐 하나씩 등록금이라든지 더 달라고 그렇게 줘가지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명 쓰라고 2명, 하나면 하나 해서 그거를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뭐? 그게 죄송한데 그 근로장학생 같은 건 학과에서 쓸 수가 없나요? 없을 거예요. 지금 돈 소스가 네. 없으니까 제가 다 저기에서 학교 기관에서 나온 김에 그 재학생 등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가 학생들 중에 뭐 돈이 좀 부족하거나 이래서 등록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저희가? 괜찮아요. 그걸 파악하기 일본어라고 근데 대부분 그거보다는 요즘 학생들 정확한 왜냐면 건 국가대학교도 모르겠습니다. 있고 여러 가지 소스들이 많은데 의지가 없어서 근데 근데 이제 이것도 들은 얘기니까 전달해드리면 그 사무처가 그거 등록받는 거를 관리하나 봐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애들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분할 납부도 이제 무이자로 분할 납부하는 것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서 해라. 분할 납부해주겠다. 근데 그런 효과가 좀 있나 봐요. 그게요. 그 얘기도 하셨고 또 하나 그런 학생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기 그런 학생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그 장학금을 좀 이게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총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등록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나중에 장학금을 줄 테니 일단 등록을 해라 라고 좀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적 장학금이 어쩔 수 없이 줘야 돼. 성적 좋은 애한테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장학금도 있잖아요. 국가장학금도 뭐 이렇게 주는 거죠. 그거 말고 우리가 주는 운용할 수 있는 장학금 중에 일부를 나중에 그런 학생들이 등록하면 그런 학생들한테 좀 돌려주는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냐라고 아이들을 어느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에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그 부분 한번 좀 저희가 생각해보는 것도 등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단톡방 하시는 정종진 교수님 학생들에게 좀 상담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개이돈 장학금을 좀 써가지고 뭐 알바식으로다가 예를 들면 홈피 안 되면은 화학과 이런 일들을 쓸 수 있게끔 그것도 한시적으로 왜냐면 지금 우리가 네, 근데 그것도 총장이 문제하셨거든요. 조심스럽다. 만약 이게 일상화돼 버리면 일부러 등록을 안 할 거다 학생들이. 맞아요. 돈 있어도. 그래서 함부로 안 하는 총장이 조심스러운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이렇게
공지의 사례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나와야 상담 되는 과정에서 나와야 되는 왜냐하면 일이 같으나 네.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상담하는 거. 그러면 상담하면서 거기다 공지하지 말고 각자 상담하면서 수학 상담할 때 네, 그러고 이제 학과장님한테 알려주면은 저희께 그거를 또 회의에서 해서 이거 장학금 처리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전에 4년 전에 저희 반 학생 중에 한 명이 형편이 어려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설득을 해서 장학금 어레인지 하고 성적이 이렇게 뭐 알바하고 이러느라고 성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사정 얘기하고 잘 배려해서 이 친구가 어쨌든 학교 중간에 그만두는 생각을 접고 이번에 졸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참 상당 학생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 저랑 얘기를 안 했으면 아마 그 친구도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한 케이스 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과는 뭐나 잘 모르는 페이스북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인스타그램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하면서 페이스북도 같이 정보를 같이 올리는 걸로 하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홍보팀에서 하더라고요. 만들어서요? 네, 학생의 홍보팀이 하고. 저희가 일단 자료를 줘야지 일단 올리는 거네요. 그러면.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또 좋은 아이디어. 자, 지금 우리가 12월가장 지금 정시전 수시전간에 지금 엄청나게 끌어올리지 않으면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2021 올해 졸업이죠? 2022년 2월 졸업자 각 방마다 취업 안 된 애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취업 문제 김능 교수님이 담당이니까 단톡에 따라 각자 단톡에 따라 그쪽에서 저기를 좀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은 2022년 졸업자 명단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단톡에다 올린 다음에 거기다 취업된지 안 된지를 그 저희끼리 하도록 연락해서 하는데 애들이 전화해도 잘 받진 않긴 하더라고요. 그 취업률에서 유지 취업률 비율도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는 우리가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유지 취업률은 그러니까 작년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재작년까지는 유지 취업률은 한 거의 90% 이상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2월 졸업하는 학생들의 취업률이 그게 이제 좀 그랬죠. 근데 확인 한번 해봐야 됩니다. 유지 취업률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거 다 억지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네. 또 그만두는 상황에 이렇게 과하면 또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 그쪽에 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비밀이 좀 있나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19년, 18년은 유지 취업률은 거의 한 90% 이상이 저희가 되더라고요. 평가는 취업률 평가는 뭐 비율이나 뭐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되죠. 중간에 그냥 나가버려. 학과장 제안 하나 좀 해도 될까요? 그 저희 졸업 논문 발표회 할 때 지금 뭐죠? 졸업 논문 발표회 할 때 하나 세션을 열어서 지금 우리 저기 화학과 윤 교수님 올려주셨던 그 화학과 동문 그 명예박사 받으시는 분 한번 기념 플래너리 렉처 해가지고 한 뭐 30분 정도 이렇게 하는 시간 플러스 그거 경험해가지고 동문 교사들의 정보나 네트워크 있으면 좀 초대해서 저희가 다과나 식사 대접하고 학과 소개하면서 좀 애들 좀 지원 좀 부탁한다고. 다 좋은데 지금 자금이 없습니다. 아니 학과 발전기금 5천만 원 있는데 그거 좀 어디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뺄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 좋은데 학과에서 동의되면은 그거는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저기 우리 저거에서 좀 안 될까요? 이번에 그 대학 혁신 사업 그 자유 추가 신청했잖아요. 거기서 되면 거기 그걸 좀 잘 활용해가지고. 아니 그거 된다면 하면은 좋은데 좋죠. 그래서 이제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동문 교사들 위주로 이렇게 네트워크 있으면 해가지고 애들 정리 좀 보내달라고 하면서 학과 자료 좀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해서 뭐 한번 정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년 하면 이렇게 한 번 세팅이 되면 해서 뭐가 장단점이 나오면 이제 매년 또 혹시 가능하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은 그 분들이 선생님들이 계속 한남대 화학과 지원해봐라. 이게 애들이 되게 좀 크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원하는데. 그래서 그냥 딴 그거보다는 뭐 학부형도 있고 있지만 사실은 동문 졸업하신 동문 그 교사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강력한 또 응원군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연락이 어떻게 잘 되냐 가지고 쉽진 않죠. 학교에서 그 학교 방문해서 뭐 이렇게 전공 체험이나 그런 네. 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 최장님이. 그래서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좀 하려고 예전에 몇 번밖에 못 갔는데 좀 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관련돼서 나와서 그 생각이 난 건데 이번에 명예박사라고 받으시는 분은 화학과에서 뭔가 뭐 좀 하는 게 있나요? 하는 게 그 명예박사 학위식을 하던데요. 예. 근데 뭐 화학과에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그거는 학교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과 학과장한테 뭐 아무런 적이 없고 저도 저기 이제 뉴스부가 왔습니다. 아니,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요. 뭐 화학과 좋은 건데 졸업 논문 발표회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 학위식 할 때 기부라도 좀 하지 않으실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꽃다발 하나라도 화학과 이름으로 이렇게 드린다든지 이게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좋은데 만약에 그게 이제 루트를 해가지고 화학과에 이렇게 나오시는데 하면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다 학과장한테 그러면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런 연락 없이 그쪽에서 딱 정보를 냈는데 과연 우리가 뭐 나는 뭐 개인적으로는 최만목 선배 잘 알고 뭐 축하할 일도 다 저긴데 그건 뭐 화학과를 저기를 지나가고 저기가 총장은 그냥 독선적으로 저기를 저기 한다고 마음대로 하는데 그건 굳이 화학과에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럼 근데 화학과에 이제 독선 뭐 돈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그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노력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뭐죠? 그거는 학교는 학교고 학교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저희가 거고. 이제 졸업 논문 발표회나 이때 졸업 한번- 발표할 때는 우리가 한번 뭐 그런 초대를 해가지고 네. 꽃다발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기업 설명하면서 이제 같이 축하해드리면 네, 그런 이분들 좀 기분이 또 그런 거 되게 괜찮은 거 네. 같은데요. 네, 우리 그렇죠. 화학과 그런 거 그런데 이번에 어떨까? 무슨 기부를 해요?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예요? 아니면? 기부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이수민 학장님 저희께 금요 1억을 기부를 하고 했을 예전에요. 또 한 번 1억을 또 한 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대학원장님이 추진하시더라고요. 그 전체 그 식을. 그런데 그다음에 그 중에 이제 식수는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 거기에 끼어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만찬이 또 뒤에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아니 그러면은 만찬에 화학과 학과장 초대장도 안 보냈는데 아무것도 안 보라니까 그런 네, 뭐 점은 그런 면에서는 기분 나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뭐 저는 그걸까지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가 대학원 부원장님 계신데 뭔가 우리로서는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뭔가를 좀 찾아서 혹시 가능하면 아니 이득을 뭐 이거 얻을 게 뭐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강남 하이텍 그 최만목 네. 대표 얘기잖아요. 네. 그 양반이 그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걸 이수민 교수님이 이제 석좌 교수 되면서 이제 옛날 얘기인데 그 이수민 교수님의 그 공급을 그러니까 기부금을 하면서 뭐 살짝 제가 그때 이제 고지할 때라 그 추진을 또 내가 해당 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살짝 기대를 했는데 화학과에는 안 하더라고. 화학과에는 안 하고 그냥 개인 이수민 교수님 개인한테만 하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100% 이수민 교수님 월급으로 나가는 걸로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약간 살짝
한 10%라도 떼서 학과 쪽으로 좀 줘도 되지 않을까.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조금 그런 생각이 있었고, 최만무 대표가 이광석 교수하고 잘한다. 화학과 동창이다. 그래서 그런 걸로 지금 행사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화학과는 여기에 관여도 없고, 뭐 학과장한테 연락도 없고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게스트를 하기를 그냥 총장 선에서 추진하는 게 아닌가. 아마 부원장님도 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전임 총장님 때 한번 추진을 했었으나 이게 뭐 안 돼가지고 이번 총장님은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서 주시려고 이제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앞으로 더 활발히 한남대에 관심을 가지시고 돈을 내라고 주는 거다. 그런 거죠? 네. 근데 저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 과라는 거를 한 번쯤 그분한테 인식시켜주는 거, 큰 돈은 뭐 들여서 할 건 아니지만, 뭐 꽃다발 하나라도 이렇게 손나가빠 이런 걸로 줘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한테 부담을 좀 주는 건 나쁘지 않은 아니 그분은 잘못했다가 아니라 학교 측에서 잘못한 거지. 학교 저도 측에서 제가 잘못했지. 솔직히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거긴 거기고 우리 가가지고 저기를 할 때 총장님한테 얘기. 왜 우리 학과장님 안 오시나요? 학과에 연락 안 하셔야 돼요. 맞죠. 학과에 이렇게 연락을 그 하는 게 맞죠. 전체 그 행사 공지를 하면서 학과에 따로 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내 생각에는 총장 생각에는 화학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지 그렇죠. 않습니까? 학교를 생각이 그냥 자기가 학교 전체가 그 티피컬 우리가 아는 이광석 교수의 캐릭터가 여기 그대로 나타나는 거거든. 내가 나서야 되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느낌이.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부정적인 얘기를. 아니 갑작스레 화가 나요. 근데 뭐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나중에 뭐 꽃다발 하나 정도는 갖다 줘도 되지 않아? 아니요 기분 나빠서 안 안 하겠어요. 해? 아니 기분 나쁘게 아니라 우리 과를 위해서 기분 나빠도 아니 우리 어쩔 수 저기 뭐 이렇게 일부러라도 아이 지금 거의 60일인데 슬슬 가는데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지. 아니 지금 학과가 위험하니까 아니 이거 아무를 하는 거 위험한 거를 좀 찾아보자는 거지. 아니면 아니 왜냐면 아니면 학과에서 또 초청을 할 거면 학과 세미나에 초청하고 싶으면 학과 더 세미나에 초청을 해서 기업 설명회를 이렇게 한번 해주실 겸 또 축하 자리에서 꽃다발 하나 드리고 하면 나이스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기업 사람들 돈 저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에요. 천만국 사장은 화학과를 안 붙습니다. 자기 기술배갈까봐 절대 안 붙으니까 우리 화학과는 그래요? 실험률도 안 올려요. 그래서 한번더 한나네요. 네. 대신에 교수님 대신에 이거 하나는 좀 이렇게 귀담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저희 졸업 논문 발표회 때 이렇게 한 뭐 20분 정도 이렇게 저희가 감사 인사를 하고 우리 플래너리 렉처 좀 해가지고 정일란 박사님 한번 이번에 초빙을 좀 해서 좀 좋습니다. 하는 건 어떨까요? 근데 그분은 돈 이미 썼어요. 여러 번 화학과를 네. 했어. 많이 하셔가지고 소스를 어떻게 이제 그래서 뽑을 건가. 졸업 논문 발표를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동문들이나 이렇게 회사나 이렇게 학교에 계신 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그래서 함께 좀 연을 그건 쌓는 좋은데 그런 걸로 하면 좀 어때요? 정일란 박사님한테 너무 지금 여러 차례 하셨어요. 아니, 달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이죠. 그동안 다른 분을 좀 감사 표시를 발굴을- 못했잖아요. 다른 분을 좀 발굴을 하세요. 여기서 이제 달라는 건 같은 아니고 사람을 자꾸 그 저는- 사람한테 오라 그러면 그분은 그거 생각하고 오세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면은 저희도 그때도 그렇고 화학과에 기부하고 학교에 기부해도 한남 뉴스로만 듣고 학과로 통지가 안 와가지고 저희가 제대로 그분은 된 화학과에 감사 표시도 못했잖아요. 화학과를 기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 돈을 꺼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패라도 하나 좀 법적 저희가 기타에 드려야 되는 거 있는 아닌가. 드렸을 거예요. 학과에서요? 그런 그렇지. 하려면 뭐 저기 지금 하기엔 너무 뜬금없는 신원국 얘기죠. 교수님을 아셨던 것 같아요. 하이스트 교수하셨는데 근데 이쪽에 뭐 별로 그분은 그냥 사업을 안 하셔서 돈이 없으신가 봐. 그럼 나이 먹은 사람 좀 배제합시다. 힘좀 팍 쓰는 사람은 저기를 해야지. 그 사람이 누가 있어? 아니 이제 근데 그분 오시면은 그 밑에 이제 제자들이나 뭐 이런
동문들이 오실 거 아닐까요? 아니나? 아닌가요? 마중물을 해야 물이 나오니까 네. 큰 돈 아니면 이번에 그냥 할 만한 사람들 한꺼번에 모아서 싹 근데 가져가서 원래- 전달해드리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고민을 좀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기 뭐 지금 잠깐만 따랐는데 저희께를 픽스를 하는데 지금 어쨌든 모집단위 평가 결과가 지금 2달밖에 안 남았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자꾸만 하는데 옆으로 자꾸만 나가면은 지금 할 일도 무지무지 많은데 네. 이거에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어쨌든 근데 그 지금 얘기하는 모집단위 평가가 지난번에 우리가 C인가 뭐 받아가지고 네, 5% D 받아서 5% 줄은 그 똑같은 평가예요? 예, 이걸 매년 해서 예. 또 D 나오면 또 5% 줄어요? 10%. 10%.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학교에서는 뭐를 생각하냐면 기초학부를 교양학부 일단 만들어서 지금 교양학부 있죠? 융합학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기초학부를 하나를 그쪽으로 모집 단위로 그냥 밀어낼 생각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옛날서부터. 아니 그게 한 번 하고 나면 몇 년 유예되고 이런 게 있지 않았었나? 없어요? 매년 계속 줄어요? 예. 몇 년 두다가 3번 들으면 원래 폐과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유예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수가 보면은 자 2019년도는 91.15 2020년도 91.40 CC예요. 근데 2021년 89.73 D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세 개가 최근 그 3년간의 합계로 평가를 해요. 또 기죠. 3년간. 그러니까 최근 3년. 네.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CC가 아니고요. 그 세 개의 연도를 합친 걸 D를 받은 거예요. 그 전에는 평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쌓여서 간다니까요. 최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3년씩이니까 불리한 거죠. 그러면은 물리과 했던 그런 이 비상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학과 저 아주 극한 상황이 되면은 학과를 우리가 화학과 폐지하고 새로운 학과 만든다 그래서 학과 이름 바꾸고 그렇게 하면 또 몇 년 동안 가게 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그때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지고 TF팀 구성해가지고 그 화학과 만들어놓고 저희가 코스메틱 해가지고 새로운 학부를 만들어갖고 하면 좀 갈 수도 있었는데 새로운 학과를 저기를 하는데 화학과에만 된다고 하는 저기를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아직은 좀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만약에 더 급박한 상황이 돼서 뭐 별로 초이스가 없는 상황이 되면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기초과학부가 저기를 늘상 김태동이나 저쪽 그쪽에서 요청하는 거였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요청하는 상황이고 지금 수학이 또 축소거든요. 그럼 수학이 축소니까 지금 뭐냐면 수학, 화학 축소고 있잖아요. 그때 생물도 또 안 좋아요. 물리는 살려야 돼. 그러면 뭐냐면 얘들 기초과학부밖에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 10명이 줄었다 그러면은 1,000만 원씩 하면 1억이에요. 근데 4년이 4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퍼센트가 지금 10명만이 아닙니다. 토탈적으로 따지면. 보통 우리가 한 30명 정도를 저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30명이면 돈이 상향식을 우리 보거든요. 무조건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금 손해가 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사람. 결국에 우리가 자구책을 찾지를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어쨌든 다 어려운 거. 우리가 사실상 교수들이 뭐 할 일이 좀 없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적인 트렌드니까 너무 이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인 트렌드 이런 걸 봐주지를 않는다니까요. 아니 제가 지금 수업 들어갈 때 한 말씀만 지금 그러니까 그 지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이걸 좀 해결하자고 회의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원인을 어떻게 주 원인을 뭘로 보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한 2개월이요? 1, 2개월 동안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죠? 일단 취업률 높이고요. 네. 재학생 충원률 높이고. 두 개를 지금 하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지금 지표가 조금이라도. 그 아까 2.1점을 올리는데 네, 제일 중요한 요소다 말씀하시는 네. 거죠? 2점 정도만 올리면 됩니다. 토탈적으로. 그러면 한 3명 정도가 되지 않겠나. 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매년 준다고? 잘 모르겠어요. 매년 준다고? 매년 준다고. 딱 이번에 우리가 뭐 5명인가 4명 줄였는데 이번에 평가하면 또 몇 명 준다고? 주죠. 점수 못 디바- 받고. 근데 받으면은- 그거 할 때 그건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3년 평균이면 중복돼서 계속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주는 말이 안 된다. 3년 평균을 할 거면 3년에 한 번씩 구조조정을 해야지. 3년을 한 번 묶어가지고 계속 하면 과거 2년 잘못했던 게 3년간 계속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건 그건 합리적인 구조조정 평가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올해 한 번 잘했다고 구조평가를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잘못되고 재작년에 잘못했던 거를 계속 반복해서 2번, 3번 평가를 하는 건데 그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2중, 3중으로 지금 소급 적용해서 소극 적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까 그런 느낌, 그런 게 드는 거잖아요. 올해 평가받은 걸로 내년도 평가해서 내년도 죽여버리라는 그런 이점을 올린다고 시간이 안 돼요. 하여간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근 3년이니까 지금 초반에만 했는데 2점을 올린다고 해서 시간대 확률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언급을 한 해 평가로 한 해를 하는 건 오케이인데 재작년, 작년까지 하면서 매년 구조 평가를 하면 이건 2중, 3중으로 그 평가를 하는 꼴인데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오늘 이번에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그래서 안 알려진 건 아니지만 작년에 우리 D 맞은 학과들 어디 있어? 같이 이거 연속 구조조정은 좀 문제점에 대해서 뭐 공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3년치로 해서 그 전에는 약간 구조조정 안 했다가 3년만 한 거잖아요. 아니야, 그때만 계속 안 해서 지금 3년을 묶어가지고 했는데 하고 네. 그러고 나머지 지금부터는 연차별로 할 거야. 그게 근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매년 하는데 이제부터는 최근 3년치를 계속 이렇게 했다고 얘기했었어요. 에이, 그게 기획자장이 작년에 아니 국정원이 그렇게 얘기해서 반발이 심했잖아요. 계속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냐고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한 해만 해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너무 무기 분과는 더 좋을 그게 잘못했다고 갑자기 줄이라고 하니 말이 안 그렇죠. 되니까 잘하다 한 번 잘못했다고 줄여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저 3년치를 디자인 한다고 쪽으로 했을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그 평균을 해야 그래도 좀 뭐가 리즈너블한 결과가 어쨌든 이거는 3년치를 다 묶어가지고서 했던 거예요, 작년에. 안 했다. 무슨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만 구조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예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논의할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한 3년, 5년에 한 번씩 했지 이렇게 매년 하진 않았다고요. 어쨌든 그 3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줄이든 안 줄이든 간에 이거는 매년 합니다. 매년 통계를 가지고서 매년 데이터화하고 그거를 집행하느냐는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집행을 안 해왔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기에서는. 집행을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니까 그것도 특별히 얘기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집행을 할 확산 거야. 일단 될 거라고 계속적으로. 일단 돼봐야 하는 건데. 그런 상황입니다. 뭐다 끝났나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얘기했대요. 모집단이 될 거라고. 다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너무